네, 어느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례 모의고사 첫날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2달 동안 8회차 동안 함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상 인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현장은 이제 4층이고 그다음에 2층에 또 이제 실영상반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파트너 그렇게 해서 합격할 때까지 든든하게 여러분이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례 모의고사는 딱 목적이 딱 2가지입니다. 답안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그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무법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점수를 잘 획득하는 방법을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5분 정도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름은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현재 이제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 행정사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18년에 6회 행정사 시험에 수석을 합격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 덕분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기 전에 다른 시험을 한 7년 정도를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처럼만 안 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알려는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제가 5시까지 수업이 끝나는데 1시간 정도는 제 2층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으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5시, 6시는 2층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현장에 학원에 오시면 상담 다 제가 해드리니까요. 5시, 6시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전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 덕분입니다. 저도 이제 행정사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이제 강의 계획 전반적인 걸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례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의 점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무법을 알고 있겠지만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고, 답안 작성, 그리고 모의고사의 목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렸을 텐데 한번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네요. 강의 계획서가 제가 없네요. 혹시 한 장, 네, 감사합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네,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진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도로 가려고 하면 너무 오늘 첫날하고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를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 저희가 행정사 실무법이 행정사법, 그 다음에 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는데 각 다른 과목에서도 저희가 진도를 이제 조금씩은 출제를 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공부했던 것들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정진서 행정사이고 6월 8일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8회차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노란색을 이제 기본 교재로 하시고 파란색은 이제 심판 사례인데, 실제 이제 주요 교재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2가지 동차생은 시간상으로 2가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유예로 2번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얀색 책이 또 필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답안 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 두었는데 이것만 보셔는 안 되고요. 실제는 노란색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차생분들은 이 2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 때 중간중간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설명드릴 자료는 또 어차피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을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쫓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동차생은 2가지 책만,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유예생분들은 1, 2,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특징은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답안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익히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논점을 다 하나씩 다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무법은 특징적으로 저희는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론이 나옵니다. 단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점수는 네이버 카페에 올릴 거고요. 오늘은 시험이 없고 다음 주부터 있고
다음 주 시험이 끝나면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공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한 130명 정도 계셔서, 그리고 2층에 한 6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교대로 먼저 4층의 분들을 다음 주에 한번 이제 그날 당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채점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부실하지 않게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채점도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 전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 합산되어서 올라오는 점수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해드릴 건데, 카페 자주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아니면 월요일 날 오전에 한 번 1차로 한 반에 있는 점수 올릴 거고,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날 2개 반이다 보니까 전체 합산된 점수를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교대로 이제 이제 한쪽에만 점수를 올리게 되는 것보다 교대로 그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QR코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카페에 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카페에 리더스 행정 사실무법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가입하시면 점수를, 그리고 작년에 점수 올렸던 사람들 아니면 점수 때 어땠는지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이제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준비된 걸 안 보고 쓰셔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4층에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고 쓰는 게 훨씬 더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목차만이라도 그냥 쥐어짜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어차피 시험장에 안 보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듭니다. 안 보고 쓰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여러분이 이제 목차만이라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답안지를 채우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한 30분 정도 모의고사 이제 답안 풀이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3시 반부터 5시까지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진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평일날 강의 방법은 행정사법을 오늘 이제 다 진도를 끝낼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심판법을 4회에 걸쳐, 저희가 이제 총 8회인데 나머지 3회 동안 비송사건 절차법을 하는데, 시간상으로 1시간 반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5시부터 6시까지 개별 상담을 하고요. 그 이후에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막 더 붙잡고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를 위해서, 그다음 많은 여러분의 같이 이제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위해서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서 뒤쪽에 보시면 그 진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어느 분이 평일날은 이제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평일날, 아직 이론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심화 강의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례 모의고사를 주말에 올라오는 걸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이제 주말에 영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현장으로 들으시면 되고, 진도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심판법을 이런 순서대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절차 파트가 2회, 3회 진행되고, 4회차 때 이제 나머지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사례 모의고사 때 문제를 미리 알려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음 주에 2회차 사례 모의고사는 심판법은 요건,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이렇게 나올 거고요. 케이스 7번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절차는 이제 케이스 23번. 이걸 찍지 않아도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자료 하나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적어야 될지를 이런 그림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문제 1-1 사례 모의고사 예시 해가지고, 네, 이게 다음 주에 문제입니다. 네, 아예 문제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1-1번, 그 다음 문제 1-2번. 이걸 나눠드려서 너무 서운하신가요? 네. 일단 2회차만 이렇게 할 거고요. 3회차부터는 논점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3회차부터는, 그리고 3회차는 옆에다가 제가 한쪽에 적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지금 수업 시간에 혹여나 놓칠까봐 여기 걱정하지 않도록 한쪽에 적어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다음에 행정사법은 과태료, 비송사건은 특징, 관할. 이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이걸 보시고 이제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셀프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셀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도 이렇게 자료집 참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1-1번, 그 다음 문제 1-2번, 그 다음 2번은 이제 과태료, 그리고 3번, 4번. 이걸로 다음 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암기 부담을 덜하고 답안 쓰는 패턴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참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해드렸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대신 문제는 뭔지 모르죠. 네, 문제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다음 주에 보시면서 문제는 이제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이론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평일날 심화 강의를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제 실무법은 온라인으로 이제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주말에 사례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듣거나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로 준비하신 분들은 평일날 이제 무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권화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제가 나눠드리는 걸 하나의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제 취합을 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그래서 책을 4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책으로, 담아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낸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잠깐은 설명하겠지만, 어차피 자료는 또 나갈 겁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자료는 또 자료대로. 그 자료를 모아놓은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걱정 꼭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때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 결과는 아까처럼 이렇게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점 결과를 올릴 텐데, 초록색은 60점 이상,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40점 이하는 이제 꽈락 밑에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번도 40 이상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합격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점수 때 있더라도 연연하지 마시고, 연연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쭉 가시면. 그렇게 해서 점수는 여러분의 위치, 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내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의 방향은 만점을 저는 7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물어보시는데 왜 70점이냐고 하는데 그냥 70점으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고요. 그냥 70점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되게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채점자는 실제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점수한 대로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20점 문제는 14점에 맞춰서 채점을 하고, 60점은 그린, 그 다음에 40점 이하는 레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의 목표는 65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65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과목은 제가 모릅니다. 네, 다른 과목은 모르되, 다만 실무법은 다 65점 이상으로 해드리려고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목차 키워드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여나 동차로 하신 분들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내가 지금 똑같이 오늘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뭐 제 것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무관리 뭐 저처럼 나눠드린 거 있지 않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매주 나갈 겁니다. 매주 나가게 되면 이제 중간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차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송사건 절차법을 아직 안 해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차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키워드는 이제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키워드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목차라도 적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입니다.
실무법은 사례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는 행정사법, 비송사건 절차법 두 문제. 이렇게 문제로 나오고요. 목차가 사례로 나오는 경우에는 목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라는 방식으로 사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0점 기준으로 논점을 20점이면 논점 2개, 논점 1, 논점 2,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사안의 적용, 사안의 해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이게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 제기, 사안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를 따라오시면 저는 이제 일단 사례 모의고사는 모방이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이제 그 점수 획득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이제 수많은 7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행정사 시험으로 수석을 합격하고 여러분의 강의를 7년 동안 하잖아요. 절묘하게 7년이네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내년에 네, 13회 이제 올해 네, 합격생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저의 머릿속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다 검증을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패턴을 사례 모의고사 때는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제가 전달하는 것들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따라만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논점이 20점일 때는 논점 2개,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게 이제 답안지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점일 때 논점이 2개일 때 줄수도 제가 계산을 해드립니다. 한 줄당 22줄인데 그러면 8줄 더 쓰면 되겠죠. 그래서 20점일 때 곱하기 1.5 계산해가지고 30줄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가볍죠? 네. 뭐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술 문제는 그냥 많이 쓰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 정도만. 다만 시간이 남으면 뒤에 늘리는 걸로. 그 방법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이거 아까 나눠드렸던 거 맨 첫 페이지 여기 보시면 답안 작성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 해가지고 1-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답안 작성 요령 해가지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네 찾으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 해가지고 첫 번째 자신 있는 문제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마다 아직 준비된 그리고 여러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정조에 따라 자신 있는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심판법을 쓰시든 행정사법을 쓰시든 어떤 문제이든 먼저 여러분이 자신 있는 문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부터 그리고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안 쓰셔도 됩니다. 담백하게 그냥 번호만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사법을 내가 먼저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 2 아니면 문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문제부터 자신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확률상으로 보면 행정사법을 제일 먼저 쓰는 비율이 좀 더 많더라고요. 한 반절 정도.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이제 심판법을 많지는 않지만 5% 정도는 비송사건을 먼저 쓰신 분이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쓰시면 되고 항상 왼쪽부터 쓰십니다. 항상 왼쪽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눠드릴 텐데 이제 문제지를 나눠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나눠지는 문제지가 이제 답안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렇게 연습장으로 되어 있고 연습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 왼쪽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왼쪽부터. 그러면 왼쪽부터 썼을 때 여기 화면을 제가 이제 잠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목차를 빼고 무조건 붙이고 20분 안에 8분 안에 20점을 8분 안에 쓰시고 그 다음에 각 줄수도 30점은 45줄 그 다음에 10점은 15줄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남은 여백을 채우기 이걸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11회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분 중에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81점. 그래서 여기 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을 때, 이분한테도 물었을 때 실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더니 이렇게 점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이 정도면 제일, 그죠? 수석을 놓친 게 아까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법 81점이면 엄청난 점수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받은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배우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맨 위에다가 번호 적으시고, 나머지는 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보시면, 뭐, 그다지 잘 쓴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잘 썼다고요?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오른쪽이 너무 텅텅 비어 있으면 이렇게 계속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계속 쓰시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무조건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서 끝내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하시고 오른쪽이 또 비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대목차를 빼고 나머지 붙이라 있잖아요. 그러면 대목차는 로마자. 그래서 로마자 포함해서 다 붙이고, 여기 중간 띄우고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항상 이렇게 패턴이 쓰고 이렇게 패턴이 하게 되면 나의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정하게 패턴이 항상 여기서 시작하고 어느 정도 끝나면 여러분이 계속 20점짜리를 계속 여기서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식은땀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재고 계속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쓰고 한 이 정도면 여러분이 사례모의고사 할 때 계산하시는 거죠. 아, 나는 이 정도 쓰면 한 몇 분 정도 흘러가더라. 그랬을 때 원래 이 정도 쓰면 벌써 다른 문제를 이제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 양으로 여러분 시간을 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시고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는 것도 시간을 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20점짜리를 8분 안에 했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줄수 띄어쓴 게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패턴이 시간 안에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이 딱 감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을 보고 사례 모의고사 할 때 이제 사례를 여기서 보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점은 8분 안에 쓰시고 그러면 30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분명히 남습니다. 네. 시간이 남으면 그때 부족한 걸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이렇게 여기 남겨 있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이걸 여백을 채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81점이 나온 거예요. 81점이. 그러니까 한 문제를 계속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쓰다가 남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쓰시면 되죠. 우리는 가점 방식이기 때문에 채우면 채울수록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마치 그 게임에 뭘 쓰면 땡땡땡땡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종이 울릴 때까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한 문제당 그러니까 일정 이상은 무조건 각 과목당, 그러니까 각 문제당은 무조건 쓰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쵸?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보고 이제 한 문제만 너무 많이 쓰거나 네, 그런 분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마치 불러서 네, 이렇게 한번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계속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건 어떤 표현인지 심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목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65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 다 65점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모의고사 목표는 여기 이제 외번 분도 있어가지고 200명이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 1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100명을 아쉽지만 100명을 일단 100명 안에 다 들 수 있도록 제가 합격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가지고 일단 비율대로 일단 합격이 되면 200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57명 중에 200명이면 대단한 성과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동창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목표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13회 행정사 합격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노란색 책을 펼쳐 보시고요. 이제 강의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오늘은 행정사법만 진도를 나갈 거라서 나머지는 한쪽에 여러분이 좀 책상이 좀 좁지만 한쪽에 이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 그리고 하나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죠? 네, 절차법, 절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행정사의 업무. 아마 이제 기본 심화 때부터 쭉 들었던 분들은 저의 패턴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주로 이제 절차도를 보여드리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의 앞쪽에 보시면 이미 이제 기본 심화를 들으신 분들은 앞쪽에 이제 한번 목차가 이 그림이 있는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네. 이제 책의 노란색에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제 1번, 그 다음에 주제 2번. 그래서 업무와 종류 해가지고 주제 1번과 2번은 총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3번, 4, 5, 6, 7 해가지고 행정사 자격,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문자로 자결실행사, 자격의 자, 결격사유의 결, 실무교육의 실, 행정사회 행, 사무소의 사 해가지고 이 5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말 그대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만 이해만 되시면,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를 위해서 제가 두 문자를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결, 실, 행사, 자격, 결격사유, 실무교육, 행정사회, 사무소를 5가지로 요건을 하고 있고요. 이 5가지 요건을 업무 신고를 위해서 5가지를 갖춥니다. 그 결과 신고 확인증이라는 문서가 결과물입니다. 그 문서를 받기 위해서 업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신고를 위해서 자결, 실, 행사 요건 5가지를 갖추고요. 이 과정이 자연인, 일반 개인들이 하는 업무 신고이고요. 개인만 업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업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절차, 또 행정사 법인이 또 업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립 절차, 그리고 업무 신고가 되고 나서 행정사 법인만의 업무 수행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따로 보고 행정사 법인의 해산이 사망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설립, 수행, 그 다음에 해산, 이렇게 설수해. 효과에서 그러면 업무 신고 확인증이 발급이 되고 나면 비로소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과 부분이 있고요. 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취소, 정지, 벌칙, 과태료. 그래서 두 문자로 치정벌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그냥 자결실 행사, 그 다음에 설수의 치정벌태, 이렇게 행정사법을 크게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굳이 논점, 이게 큰 목차를 두 문자로 할 필요 있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보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스캔을 하기 위해서 두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결실행사, 설수의 치정벌태.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넘어가겠습니다. 총칙입니다. 행정사법의 목적. 자, 페이지로는 2페이지. 행정사의 목적. 행정사의 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뜻은 행정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 국민의 편익이 이게 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제도가 잘 발전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행정사 제도가 하나의 요건인 거고, 그 결과 국민의 편익이 도모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있다. 이걸 또 두 문자로 했습니다. 행정사 편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법의 목적은 답안지에 적으면 적을수록 무조건 점수 가점이 됩니다. 아까 적으면 적을수록 가점이 되는 것 중에 행정사법, 특히 법목적을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실무법에만 해당되지 않고요. 절차법에도 해당이 되고 사무관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 좋은 팁을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답안지의 목적을 적는 건 결코 손해보진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법목적을 잘 기억했다가 도저히 양을 못 채우겠다. 그런 법목적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의 목적은 행정사 편도. 그래서 이미 행정사 열차를 탑승한 이상 여러분이 합격을 제가 보장은 아니고 일단 옆에 태워는 드리겠습니다. 네,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사 편도, 편익의 편, 제도의 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 업무 보겠습니다. 업무는 총 7가지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두 번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세 번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의 역, 그 다음에 이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의 대, 다섯 번째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의 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행정에 대한 상담의 상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마지막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해가지고 여기에 법. 그래서 두 문자로 이것도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작 역대 인상법. 그래서 작작 역대 인상법. 그리고 이제 강의를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목차는 형광색으로 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혹여나 형광색으로 칠하신 분들은 일단 잠시 이제 보류하시고, 그래서 연필로, 최대한 연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하셨나요? 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목차를 형광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차를 형광색으로 하시면 되고, 본문은 그냥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가지가 작작 역대 인상법,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법은 이걸 다시 재기출되기는 어렵고, 다만 어차피 여러분이 이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알고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7가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그래서 전체를 다 적지 않아도 되니까 줄여서 등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 그리고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등. 이렇게 등을 좀 활용하시면 가장 좀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답안 구성을 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1호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작성해가지고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거 외에 가족관계 관련된 서류도 하는데 이 각종이 여기에도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개정을 하면서 이게 행안부에서 잘 못한 거지 실제적으로 붙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종이고 여기도 각종이고, 과거에는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었는데 2줄로 내리면서 이 각종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마치 이거 알죠? 한글로 딱 엔터 쳤더니 그냥 뚝 내려온 거, 그렇게 된 걸로. 이거 행안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이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호와 2호의 차이는 1호는 행정기관을 전제로 하는 거고 2호는 행정기관 상관없이 각종 권리 의무, 사실 증명, 그래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중 예시로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이러한 서류 외에 사실관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호와 2호를 제가 이렇게 차이를, 1호는 행정기관 전제, 2호는 행정기관 상관없이 각종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 행정사의 특징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어가 대행과 대리가 저희 이제 아까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건별로 위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리는 전체 묶어서 포괄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서류 하나당 계속 위임장을 제출한다 보시면 되고, 대리는 한번 제출하면 업무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앞에 거 보시면 5호가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행정사의 가장 큰 특징은 마지막 대리, 그래서 대리가 붙어 있는 그 글자가 그 자격사의 주 가장 큰 메인 업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는 전체 중에 여기만 있습니다. 5호에만. 그래서 인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하는 행정기관 하는 신청 등의 업무는 저희가 대리가 되는 거죠. 즉 한 번 서류가 제출되면 그 인가 등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변호사와 똑같이 포괄로 저희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법령을 구분을 하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말하겠죠. 법규를. 그리고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 그래서 그 중앙기관에서 또 만드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령 이거 합쳐서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건 법령으로 해석을 하고 불리한 건 법률로. 그래서 아까처럼 제한은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한된 업무를 만들려면 법률로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 보시면 우리의 업무는 확장되려면 법령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는 법령. 그래서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희한테 좋습니다. 불리할 땐 법률.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사의 종류에서 이건 가볍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른쪽에 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그랬을 때 업무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일반 행정사는 해운, 번역, 업무를 제외한 모든 일반 업무를 하는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해운은 바다 위에 해상에 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외국어 번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보시면 되고요. 해상 행정사는 번역을 제외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어 번역은 행정기관의 업무에서 번역 및 제출을 하는 행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중에서 마치 일반 행정사가 범위가 더 적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사가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면 일반 행정사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행정사 그래서 제가 예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만 해사 그리고 바다 위에 붙어 있는 공유수면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일반 행정사 편을 들어줍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보통 예전에 수해 피해 당했던 그런 지역에서 수해를 당한 지역은 피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일반 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일반 행정사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원래 그 업무도 저희 행정사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증명 그래서 수혜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아까 사실조사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 행정사와 회사 행정사가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일반 행정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행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그래서 제한할 때도 법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우리 업무를 중복해서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만. 그래서 키워드가 법률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업을 행정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해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12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총칙을 끝냈고 이제 요건 보겠습니다. 요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결, 실행사 해가지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의 자격부터 보시면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 자격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을 부여를 받으려면 먼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 경력직 공무원들도 시험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경력직과 시험 출신을 구분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다 시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수는 한대요. 다만 면제가 되는 거지. 과목 면제가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면제 받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제가 표현을 약간 어쨌든 이제 저 또한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온전히 다 시험을 치는 분들에게 어쨌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조사, 심의하는 경우가 이제 자격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이제 부여된 그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어떤 걸 하냐면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등 이걸 이제 나머지 다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등에 관한 시험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맨 밑에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전체를 여러분이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행정사법은 사실 거의 다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이 단어가 좀 생소한 것들 이런 단어가 생소한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주 읽다 보면 감이 올 거고요. 결국 목차를 잘 구성하신 다음에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시험 과목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아니면 시험 과목 등을 위해서 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정사 자격 시험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시험의 일부 면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력에 의해 면제, 시험에 의해 면제. 시험에 의해 면제는 1차 합격하신 분은 다음 연도 1차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면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목차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 다섯 번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부정행위자는 말 그대로 시험 중간에 어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조치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키워드만 어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시험에 대한 정지, 무효가 처리가 되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5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5년간 다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사의 자격은 여러분이 목차만 크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심화를 들으신 분들은 이것도 두 문자로 제가 자자심연부 해가지고 자격의 자, 자격심의위원회 자, 그다음에 시험의 시, 면제 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부 해가지고 자자심연부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격사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격사유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피파 고지평 공자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등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뭔가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두 번째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경제 무능력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중에 있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 선고유예를 받고 어떠한 금고 이상이라고 해서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 중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아직 그 기간에 있는 사람 네 번째 선고는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있는 사람인데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섯 번째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이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실형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섯 번째 공무원으로서 파면이 되고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곱 번째 행정사 자격이 취소가 되고 여러분이 행정사를 취득한 다음에 취소가 될 수 있는 그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유형이 몇 가지 안 되지만 그 유형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안은 다시 업무 신고를 아니면 자격증을 다시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런 다음에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기본 심화를 안 듣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지금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과정이 이제 자격 시험을 보면 그 결과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결격 사유를 이때 확인합니다. 지금 행정사 시험을 자격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발급하기 전에 결격 사유 7가지 아까 두 문자로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사 회에 나중에 가입을 합니다. 실무교육입니다. 네. 합격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실무교육 이수할 때 교육을 받으면 교육 이수증, 수료증 용어가 바뀌어서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사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3가지 자격증, 수료증, 회원증을 그대로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결격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격 사유 피파 고지편 공자를 자격증 부여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수료증, 회원증을 다 묶어서 업무 신고를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때 이상이 없으면 비로소 업무 신고 확인증 이렇게. 근데 이거 단어 너무 길다고 생각하니 이거 그냥 더 줄여서 신고 확인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고 확인증. 이것도 제가 이제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이 단어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업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 확인증입니다. 단어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 확인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업무 신고를 위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신고 확인증이고 가장 중요한 건 결격 사유가 2번 확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지금 이제 보시면 결격 사유의 목차가 2가지가 더 있는 거죠. 결격 사유의 다음 목차가 자격증 발급. 그래서 결격 사유가 이상이 없으면 자격증 발급이 되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 신고를 한다라고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발급을 읽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아까 시험 합격자는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합격자로서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결격 사유는 아까 피파 고지편 공자 그 7가지가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행정사 업무 신고.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용어로 정하는 신고서. 그게 업무 신고서죠. 업무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실무교육입니다. 이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보시면 실무교육은 총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5일, 3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기본 소양을 합니다. 기본 소양 교육을 하고 3일 동안 실무 수술을 합니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는 9월 27일까지는 교육은 기본 소양, 실무 수습, 기본 소양, 실무 수습 이 2가지밖에 없다라고 아예 세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실무 수습, 기본 소양, 실무 수습. 기본 소양은 20시간. 네. 제가 헷갈렸네요. 기본 소양 20시간, 그 다음에 실무 수습은 40시간. 그래서 기본 소양은 3일이네요.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기본 소양은 3일, 그 다음에 실무 수습은 5일. 그래서 기본 소양 20시간, 실무 수습 4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본 소양, 실무 수습. 그런 다음에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공고와 교육 신청을 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을, 잠깐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제 시도지사 위임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행정사회가 이런 이제 교육을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육을 공고를 하는데 30일 전에 그리고 신청은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은 20시간, 실무 수습은 40시간, 공고는 30일, 교육은 10일 전. 날짜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임 및 위탁 넘어가겠습니다. 위임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 업무는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권한은 위임, 그 다음 업무는 위탁. 이걸로 단어를 매칭을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나옵니다. 똑같이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실무교육 수료증을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회 보겠습니다. 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따른 법인이다 보니 법인의 절차를 하나 더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행정사회의 목적은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출생, 그 다음에 성장, 사망이라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법인도 똑같이 이 과정이 있는데 성립, 그 다음에 이건 변경이라고 하고요. 이건 해산이라고 합니다. 매칭되는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출생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처럼 법인은 성립이라고 하는데 등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게 등기. 그래서 등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인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 단계가 있어요.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법에서는 특히 행정사회도 법인이거든요. 이럴 때 과정을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인가를 받으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립 등기를 했을 때 이렇게 법인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회는 목적은 행정사회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래서 품위 향상 그리고 직무 개선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하고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관, 인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이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그러면 두 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개도, 그래서 품위 향상의 품, 개선 발전의 개, 도모의 도, 그 다음에 정관, 인가, 설립 등기, 품개도, 정인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행정사 품위 향상, 직무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 가지가 더 필요한데 정관, 인가, 설립 등기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정관에는 그러면 뭘 적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목명사 해가지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 변경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지금 로마자로 되어 있는 목차를 하나씩 여러분이 지금 공부의 방법은 로마자로 되어 있는 목차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이제 8월, 9월쯤 되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시는 것보다 암기가 안 되어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 방식은 목차만 정확하게,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함축해서,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 글자를 하나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 명칭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면 목적 명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 중에 땡땡땡 누구라고 있는데 다 줄이신 분도 있어요. 전체. 그래서 합격하는데 아까 65점이라 했잖아요. 제가 나는 62점 받을래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셔도 합격하는데 무리 없으시니까 이제 목차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회는 그전까지는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게 21년도부터 가입이 의무로 바뀐 겁니다. 그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행정사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게 의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 의무가 행정사회가 생겼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행정사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으로 마을 행정사가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민법 규정의 준용. 행정사회도 행정사회의 예시가 대한행정사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용어를 너무 어려워하면 대한행정사회라고도 적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한행정사회는 이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정관에 없으면 민법상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용이란 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 준용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회 회원증, 그리고 그 결과 행정사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회원증입니다. 그래서 회원증을 업무신고하려는 사람은 행정사회 회원증을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한행정사회는 이제 행정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다 보니까 감독상 명령, 즉 어떠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기관은 누구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요. 그리고 보고명령,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뭔가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고를 먼저 하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기타 명령을 요청을 하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출입을 그때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사무소에 출입을 하거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만약 출입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녀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대로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대로 뭐 쭉 하셔도 되는데, 이 내용이 어차피 여러분이 보시는 절차법에 있는 행정조사 기본법과 똑같습니다. 네, 점심을 여러분이 면을 많이 드셨나 봐요. 하품을 많이 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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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도를 열심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무소. 네. 이제 사무소입니다. 사무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그 다음에 행정사 법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키워드만 기억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는 하나만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는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소는 결국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여러분은 행정사로 개업을 한다라고 하면 세 종류 중에 하나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형태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사 사무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합동사무소는 이제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행정사 법인은 3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약간 이제 법으로는 이제 두었지만 사실 목적이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목적을 이제 두었다라고 하면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율적으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라는 이제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단어상으로는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사무소, 왠지 이제 합자에 히읗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히읗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합동사무소에 히읗, 그 다음에 효율적의 히읗 해가지고 합동사무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1명 이상 무조건 최소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두 문자로 효주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법인은 목적을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적의 키워드, 그 다음에 주사무소,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3명 이상이니까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주사무소 하나, 분사무소 2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상근하여야 한다. 상근이라는 거 1명은 무조건 사무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한 사무소에 3명의 행정사가 있어도 되고 분사무소를 2개를 두면 각각 1명씩 다 상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소는 3가지,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행정사 사무소 키워드는 하나만, 합동사무소는 효주상, 행정사 법인은 조주상.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고 사무소의 명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보시면 자시 행정사 법인은 행정사인 경우는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네, 글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아닌 사람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 등
글자를 사용해서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행정사 사무소를 꼭 쓰지 않아도 이 제재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 사무소를 이제 그냥 안 쓰고 행정사 일을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제재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행정사회가 가입이 의무로 바뀌고 이게 21년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정사회가 꼭 가입이 안 해도 되다 보니 뭔가 이제 관리가 뭔가 이제 잘 안 됐었던 거죠. 이제는 가입이 의무로 바뀌었고 21년도부터는 행정사 사무소를 이름을 무조건 쓰도록 이제 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차 자연인을 보겠습니다. 자연인을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 신고하려고 자결 실행사 요건을 5가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를 보시면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즉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아까 시험에 합격자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려면 업무 신고 기준. 업무 신고 기준 우리가 이미 본 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자결 실행사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해가지고 자결 실행사 이 4가지를 업무 신고 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뭘 그러면 제출하냐라고 했을 때 행정안전부 영어로 정하는 신고서에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아까 좀 설명했던 내용. 결격사유는 따로 제출하지는 않고 서류로 확인하는 거죠. 자결 실행. 결격사유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제출하면 검토를 하는 거죠. 범죄주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 신고 기준은 자결 실행 4가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리거부 파트를 보시면 그러면 업무 신고가 제출이 되면 처음에 먼저 뭘부터 하냐면 거부 사유를 먼저 찾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 등은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를 먼저 보는데 안 갖추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할 게 없으면 비로소 신고증을 내주는 거예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부된 사람은 바로 밑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의 기간은 받은 날, 다 도달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받은 날에 여러분이 이제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받은 날, 그래서 밑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간주 해가지고 이 업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도 거부도 안 하고 아니면 신고 확인증도 발급을 안 하면 그러면 제재를 해줍니다. 어떻게? 다음 날,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3개월이 되는 그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수리를 된 것으로 수리간주 된 걸로 해줍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거부 통지를 하든 아니 신고증을 발급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제도가 우리 입장에서 행정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경우가 더 좋은 겁니다. 무조건 공무원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의 순서는 먼저 거부 사유를 찾고 거부 사유를 찾았을 때 거부 통지를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거부 통지도 안 한다. 그럼 수리간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두 문자로 거리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부 사유 거, 이의 신청 이, 수리간주 수, 거리수 이렇게 해서 목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데 여기까지는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신고 보겠습니다. 자, 이전 신고 보시면 제가 이제 기본 심화 때는 두 문자로 업무 신고와 그 다음에 신고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 거부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맞죠? 얼수, 2폐,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네, 얼수, 2폐, 재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업 신고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수, 2폐, 재휴 이렇게 해서 두 문자, 이걸 얼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만 해도 그 누구 있었죠? 뭐죠? 아무튼 그 드라마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얼수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얼수 입회 제휴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하셔서 업무 신고, 수리 거부, 목차, 그다음 다음 페이지 입회 제휴 해가지고 총 신고가 5가지입니다. 업무 신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업무 신고 이후에 어떤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신고들이 5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이전 신고는 말 그대로 사무소를 옮기는 거잖아요. 어디에? 이전 후 관할 시장에게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업무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주소를 옮겼네. 그러면 10일 이내에 이전 후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후는 이제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10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폐업 신고를 보시면 폐업 신고는 잠시 여러분이 이제 업무를 정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신고 의무자는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도 되고 동거인이 해도 되고, 그리고 재개 신고는 내가 다시 폐업했다 아니면 휴업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재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면 재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 신고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정말 서류가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자결, 실행, 사 이런 게 갖추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사무소 소재지만 알려주면 바로 되더라고요. 재개 신고는 생각보다 엄청 문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업 신고를 보시면 휴업 신고는 3개월 동안 여러분 수익사업도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휴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휴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휴업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재개 신고를 업무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안 하면 폐업을 강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행정을 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권리가 주어집니다. 행정사의 업무가 권한이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다 보니 그걸 안 하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휴업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 지나면 폐업 간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론은 신고항 인증을 위해서 지금 신고항 인증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이름이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 그리고 누가 발급하냐라고 하면 관할 시장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 확인증은 여러분의 시군, 만약에 구면 구청장 이름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행정사 업무 신고 13페이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를 받은 때 관할 시장 등에게 이제 신고 확인증을 업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였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